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통사고 핵심 사례 50전 첫 번째 사례를 통하여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이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 처벌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처벌이 되는 사유가 있죠. 사망 등 중한 사고라든지 아니면 뺑소니, 유기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주 중요한 사실, 12대 중과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아무리 경한 부상사고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겠죠. 오늘 12대 중과실 사고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위반. 신호위반에서 문제되는 것은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관의 지시가 다를 경우 어느 게 우선시되는가? 정답은 경찰관의 지시가 우선시됩니다. 먼저입니다. 경찰관의 지시 당연하겠죠. 두 번째, 중과실 사고, 중앙선 침범. 편도 1차로에서 만약에 중앙선 침범을 한다면 이럴 때는 피할 가능성이 없겠죠.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이거는 과실 100%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이건 중과실 중에서도 아주 중한 사고입니다. 중앙선 침범이 또 하나 문제되는 거. 보통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후진이나 유턴, 횡단도 금지됩니다. 이 사실 또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세 번째, 중과실 사고, 속도 위반. 시속 20km를 초과해서 운전하는 경우. 이상이 아닙니다. 초과. 초과라는 사실 20km 초과 시속, 정상적인 규정 속도의 20km를 초과. 이상이 아니라 초과해서 운전하는 경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네 번째로 앞지르기 금지, 시기나 방법을 위반한 경우. 앞지르기 금지, 시기. 만약에 두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앞지르기 하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또 앞지르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엄청난 중과실 사고겠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 등이 지시하고 있는 경우, 서행하라, 정지하라. 이런 경우에 앞지르기 한다면 이거 안 되죠. 그리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교차로 위험하죠. 터널 안, 아주 위험하죠. 터널 안에서 어떤 사망사고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다리 위도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나 고갯마루 부근, 그 다음에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 이런 데선 당연히 앞지르기가 금지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이게 중과실 사고가 아닌데 고속도로에서는 방향지시 등이나 경운기, 등화, 지시기 이런 거 켜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 중과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고속도로는 더구나 앞지르기 차로가 있습니다. 지정된 차로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다음에 다섯 번째,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기차,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시정지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사고. 여섯 번째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걷고 있다면 이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신호가 있든 없든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에서 기억해 두셔야 할 거는 당연히 면허 취득하지 않은 거 무면허겠지만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 이거 당연히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이 또한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음주운전.
예, 음주운전은 지금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음주운전이었지만 지금은 0.03% 이상 음주운전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음주운전뿐이 아니라 과로나 질병, 이 마약, 이런 거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이럴 때 운전하는 것.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겠죠. 이처럼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는 사실, 이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보도 침범이 되겠죠. 보도. 차는 차도로 달려야지 보도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도를 횡단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예, 즉 보도 침범, 보도 횡단 위반 행위, 요게 9번째고, 그 다음에 10번째 중과실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승객이 타질 않았는데 문을 닫지 않았는데 출발하는 경우, 개문발차라 그러죠. 즉 승객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거 중과실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문제됐죠.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노인 사고 아닙니다. 일반인 사고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예, 이게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그럼 민식이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2019년 12월 24일 날 국회에 통과했는데 도로교통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 의무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통 일반적인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 치상, 죽는다, 다친다 이런 뜻인데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안전의무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상해시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상당히 강화됐죠. 예,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민식이법. 오는 다음 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끝으로 화물적재불량 사고. 우리 도로에 타이어나 여러 가지 벽돌 이런 거 떨어져 있어서 사고 나는 경우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로 되었는데 화물적재불량 사고라고 해서 화물차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다 화물을 안전하게 묶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서 운전하셔야지 화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셨을 경우에 이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된다는 사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이 경미하게 부상을 입었거나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아무리 경미하게 부상을 입었을지라도 이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12가지 한번 두 문자로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신중소갑, 건행무음, 보계어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중소갑, 건행무음, 보계어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무음, 보도 침범, 개문발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화물적재불량 사고. 이렇게 12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워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하시겠죠. 예, 오늘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